문화체험 답사 코스 개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한 세 분들은 문화강의 해설사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기에 저희들이 평소에 그 지방을 다니면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런 경험담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깊은 어떤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정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평의 답사 체험 코스 개발을 발표할 나주학교 역사문화체험반 이미정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나주시에서 남평에 답사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전에 발표하셨던 그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과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런 거를 통틀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슬을 꿰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반나절 코스, 한나절 코스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향교, 불교 제외하고 하나의 꼭지들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낭만과 전통이 공존하는 코스에서는 부남평역과 문바위 그리고 넘어가고요. 한나절 코스에서도 그리움과 충절을 굽어보는 코스이기 때문에 안성현부터 월련대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남평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남평역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다들 너무 시간이 없으신 거 알아요. 아는데 시를 제가 하나 빠르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평역과 약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를 읽는 거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평역에서 광제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층 졸고 금음처럼 몇층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비양한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주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는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것은 1981년 중앙일보 등단 자기기도 한 등단 자기기도 한 시인 곽재구님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왜 읽어드렸냐면 실제 사평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의 이름이 몇몇 거론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광주에서 나고 광주에서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인께서 81년도에 썼다는 거. 그러면 1981년도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 시를 썼다는 것은 그분은 1980년 5월을 광주에서 겪었던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시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의 그 조용한 사람들의 지쳐있는 일상 매우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주 정신의 민중의 어떤 거대한 저항성, 그렇게 저류 지속성의 민중성.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저항과 저항의 도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항과 정의의 고장. 저항과 정의의 고장이라는 남평의 주제와 이 시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귀한 시간에 읽어드렸고요.
또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인터넷을 쳐보면 많은 없어지는 간이역들에서 이 시를 전부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우리가 광주 정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그 역에서 시인이 남평역을 지칭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남광주역을 모델로 썼지만 아마 지금 남광주역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역이야말로 사평역에서의 사평역을 우리가 남평역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의 문가인데요. 문화가의 설명을 앞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설을 하면서 최근에 저 문가의에 문성명, 홍일교, 총재의 흔적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선지순례하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바위를 끝나지 않은 남평의 볼거리로 기억을 하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들강 솔반 유원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책자에 다 써 놓았기 때문에 안성현 설명은 남평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안성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드들강 솔반 유원지에 안성현 노래비 안쪽으로 저렇게 탁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탁사란 물을 두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탁사정 판액은 고당 김규태의 작품입니다. 1507년에 건립된 탁사정은 파평윤씨 지암 윤성기의 휴식처였습니다. 안쪽 벽에 1952년 김정채가 쓴 탁사정 중건기를 비롯하여 13편의 시문이 걸려있고 원문에 따라 후손들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저 한문은 지암윤공 장구처인데요. 지암윤공이 지팡이를 놓고 쉬는 곳이란 뜻입니다. 후손들의 시 중에서 장흥 출신 고 영화는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은 고경명의 후손이고 이외에도 나주 도래마을에 홍기현과 홍석희 등이 지은 한시도 있습니다. 오늘 장흥에서도 이 학술대회를 보러 오신 분이 계셔서 특별히 장흥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저는 이런 뜻을 모르고 드들강에 와서도 여기 계시던 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드들강 백사장 거기서 놀았지 이런 걸 생각하듯이 제가 일부러 여기 학생들하고 투어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드들강을 우리가 여기 가봤어 혹은 또 드들강 탁사정 앞에 저 바위를 보면은요 뭐 악어인가 이렇게 악어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장소로 어른들이 저 학생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들강 하면은 너무 슬픈 드들의 전설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요. 일례로 드들이라는 이름이 또 행복하게 변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삼거리 앞쪽에 드들 돈가스 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주말이면 아주 가득 찹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맛집으로 찾는데 지역의 이름을 활용해서 그렇게 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월련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평 향교에서 위로 올라가면 제가 교재하고 다른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산책하기 좋고 체육 코스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올라가서 보면은 저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곳이 광남고등학교이고 내려다 보이는 곳이 남평의 가장 중앙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월련대산이 전극융에 충절이 있는 월련대 자리인데요. 월련대의 유래까지 다 준비했지만 그것은 교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련대라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데 남평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래한옥마을 역시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교재에 너무 길게 설명을 해놔서 시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고래한옥마을은 너무나 중요해서 교재를 너무나 길게 서술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방문을 해도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홍기창 가옥 안채의 둥근 기둥은 바닷물에 3년을 담근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광마루는
먹감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른쪽 사진에 그러니까 고택을 방문하면서 소술대문, 사랑채, 안채 이런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저 오른쪽 사진은 홍기창 가옥의 부엌 위에 있는 쪽문을 제가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그냥 고택이라는 것이 저렇게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여러 난을 겪으면서 전쟁 중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유가 그들이 인심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아서 이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철야마을 만호정 여기도 지금 자료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구한말 호남의병 아까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구한말 호남의병들이 여기 그러니까 일제가 말하기에는 우리 호남 의병들을 괴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 철야 만호정 앞에 나무로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가둬놨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면 마루장을 의병들이 뚫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를 이렇게 그냥 가서 봤을 때 하고 그 느낌을 받으면서 마루장을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 번 갔습니다.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저 정자에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고 저 뒤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도가 안 맞아서 여러 번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저 트럭은 옛날에 말이나 마차였겠구나. 그리고 정자라는 것은 씨를 읊기도 하고 조상들이 그렇게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것이야말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조상들의 삶을 면면히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남평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건이 탄면쌀이고 하나는 구례사의 비로차인데요. 왕건이 탄면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주 천년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주 평야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완사천, 왕건 이렇게 다 들어 있는데 저는 남평에서 식당에서 이런 왕건이 탄면쌀을 쓰는 식당에 어떤 왕건이 탄면쌀을 사용한다는 그런 판을 하나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불회사 비로차나 앞에서 설명을 했나요? 그 불가에서는 비로자 나불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비자나무 이슬을 먹는다는 비로 해서 네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하는 나주 미술관 카페 소감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미술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노예를 키우던 잠사를 활용해서 오른쪽 위에 전시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심은 마당의 소나무 그리고 저 뒤에 감나무는 1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 발표라는 주제에서 제가 그들 돈가스 하나 언급을 했고 이렇게 나주미술관 카페 소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개인의 영업을 떠나서 그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효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관광의 콘텐츠가 되기도 한다 해서 잠시 올려봤습니다. 최근 인구 조사가 너무 적죠. 왜냐하면 이제 자꾸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걸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지표일 수가 있는데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다시 꼭 나주를 방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주 자체가 많은 역사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곧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수목원에는 하루에 3,000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분들, 또 문바이의 참배객들, 도래의 날에 오시는 도래 홍씨들, 또 진주 강씨들 홍련마을 있죠. 그런 분들이 여기 왔을 때 남평 향교 이런 것을 쭉 보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고 아 오늘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가지 않고 하루를 더 보내고 박물관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나주와 남평을 연계하는 그런 어떤 활성화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답사 코스 이런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전자기기가 사람 마음을 못 알아줘서 약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이어서 그 토론회를 갖겠는데 한 5분 동안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상 대열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참 한 자리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우리가 토론회를 끝나고 나면 약속하지만 저녁 식사를 마련해놨으니까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조금 서운한 말씀은 뭐냐면 사실 오늘 그 건의를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냥 핑계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어떤 높은 양반이 의결했자 망치 땅땅 두대로 임시 휴일로 그러다 보니까 유권업체 전부 쉬어버려요. 전부 쉬어버려서 사실은 비빔밥도 준비하고 불고기도 준비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사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거기는 아니지만 사고를 우거짓국으로 했으니까 그거이라도 제가 하여튼 대접을 합니다.